Z사운드 코리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하모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Z사운드의 신제품인 DL4002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은 DL4002의 외관을 설명해드리고요. 컴퓨터와 연결하지 않고 하드웨어적으로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컴퓨터와 연결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앰프를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Z사운드의 DL4002는 4채널의 앰프인데 한 채널당 어마어마한 출력을 4채널을 동시에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스펙의 앰프입니다. 클래스 D 앰프로 디지털 앰프고요. DSP까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컨트롤러 없이 이 앰프 하나로 스피커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외관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여기 LED를 보시면 4개씩 A, B, C, D 이렇게 4채널이 있어요. 먼저 맨 밑에 LED부터 앰프가 켜지면 여기 ON LED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널을 주게 되면 이 시그널이 깜빡깜빡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이 너무 과해서 클립이 친다면 여기 클립 LED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립이 지속되면 앰프가 데미지를 받게 되겠죠. 그럴 때는 요 프로텍트 요 LED에 불이 들어오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라면 앰프를 끄고 잠시 식힌 다음에 다시 켜봐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안 되고 계속 프로텍트에 불이 들어온다면 Z사운드의 수입처인 오넥스 테크놀로지에 연락하셔가지고 AS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ED 밑에 보면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USB 포트가 있어요.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앰프는 USB를 통해서도 연결할 수 있고 랜을 통해서도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USB는 이렇게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치 풀컬러 LCD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파라미터들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우측에 보시면 이거를 열 수가 있어요. 여기 나사를 하나 푸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필터랑 이 안에 먼지가 끼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뒷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날로그 입력 4채널이 있고요. 이 아날로그 입력에 링크 아웃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입력할 수도 있어요. AS EBU 1, 2번 채널, AS EBU 3, 4번 채널이 각각 아날로그 입력 1번하고 4번을 같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RJ45를 통해서 단테까지 입력시킬 수 있는 그런 앰프입니다. 스피커 출력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의 출력이 있고요. 1번하고 3번 출력은 1번하고 2번을 합쳐서 4P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포트가 하나 있고 3번, 4번도 마찬가지로 3, 4번을 합쳐가지고 4P 커넥터 하나로 출력시킬 수 있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유로 블럭이 있는데요. 이거는 RS232하고 RS485를 통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PIO를 연결할 수 있는데 이걸로 컴퓨터를 연결하려면 따로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Z사운드 공장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포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실제 연결은 전면에 있던 USB하고 여기 있는 RJ45 포트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제어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RJ45는 단테 입력도 되면서 동시에 앰프를 컴퓨터로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앰프에 전원을 넣어서 컴퓨터와 연결하지 않고 하드웨어만을 통해서 저장되어 있는 프레셋을 불러오거나 또는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각각 출력의 레벨을 조절하는 방법 정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앰프에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이렇게 버튼이 빨간색으로 바뀌는데요. 이걸 길게 누르면 앰프가 켜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이쪽은 이제 인풋 레벨 메터를 보여주고요. 이쪽은 아웃풋 레벨 메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in A, B, C, D 해가지고 페이더가 4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각각의 인풋 채널을 레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풋 채널 말고 아웃풋 채널도 레벨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셔가지고 인풋 다음에 아웃풋을 눌러보시면 이쪽에 페이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풋 쪽에 가시면 아까 전에 메인 화면에 있었던 그 페이더가 똑같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스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아날로그 입력을 할 건지 아니면 AS EBU를 할 건지 아니면 단테로 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시티비티를 누르게 되면 입력 감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0dB, 6dBu, 12dBu까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테스트 시그널이라고 있습니다. 사인 웨이브나 아니면 화이트 노이즈 아니면 핑크 노이즈를 선택해서 출력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5% 되어 있는데 원래는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ON을 잘못해서 누르게 되면 출력적으로 사인 웨이브 또는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가 엄청 큰 소리로 나오기 때문에 실수로 눌러서 스피커가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일단은 테스트를 할 때만 켜주시고 안 할 때는 페이더를 일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테스트 시그널을 키더라도 스피커 쪽으로 소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마스터 페이더가 있어요. 각각의 페이더는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큰 노브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1dB 단위로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채널로 다시 가볼게요. 아웃풋 채널에는 이렇게 메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워킹 모드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두 채널씩 묶어서 브릿지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트릭스로 하게 되면 1대1로 연결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풋 4개, 아웃풋 4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아웃풋을 어떤 인풋을 사용해서 출력을 내보낼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A, B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인풋 A로 들어온 소리는 아웃풋 1번하고 3번, 그리고 입력 B로 들어온 소리는 아웃풋 2번하고 4번에 출력이 되게 되겠죠. 1대1로 입력 1번은 아웃풋 1번, 입력 2번은 아웃풋 2번 이런 식으로 가려면 아까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채널 갱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채널을 링크 시키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룹을 묶어서 인풋 1번 그룹은 뭐 A, C, 인풋 2번은 B, D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A하고 C 파라미터가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B하고 D 파라미터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웃풋도 똑같이 그룹 2개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번, 2번이 한 그룹으로 해서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3번, 4번이 또 한 그룹으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리셋 화면이 중요한데요. 이쪽에서 내가 미리 저장해 놨던 그 프리셋을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프리셋을 누르시고 원하는 프리셋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불러와집니다. 그 다음에 IP 세팅 쪽으로 가시게 되면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이 IP 세팅이 나오고요. 단테 IP 세팅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컴퓨터와 연결하는 방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워크 인포메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디바이스의 네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워 온 스테이트라고 해서 스탠바이로 할 건지 아니면은 소리를 내보낼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랭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 락이라고 있는데 이게 켜져 있으면 락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오프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 세이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화면이 절전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이 스크린 세이버 모드가 모니터로 되어 있다면 지정된 시간만큼 있다가 절전 모드로 바뀌면서 앰프의 출력을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화면이 뜨게 돼요. 그래서 아웃풋 1, 2, 3, 4에 대한 온도, 그 다음에 출력을 어느 정도 쓰는지, 지금 볼트가 어느 정도인지, 암페어는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임피던스는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이 표시되게 되고요. 아까 그 화면을 돌아가고 싶으시면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리미터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톱니바퀴 옆에 장비 모양을 누르게 되면 리미터를 켜고 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드를 저항 고정 모드로 할 건지 볼트 고정 모드로 할 건지 정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출력의 온도와 뭐 임피던스와 이런 것들을 모니터 하실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드웨어에서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드웨어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프리셋 불러오는 기능, 그리고 각각의 인풋 아웃풋 레벨 조정하는 정도만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 이상의 기능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컴퓨터와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Z사운드의 새로운 모델 DL4002의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앰프를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USB를 통해 연결하는 방법하고 RJ45를 통해서 랜으로 연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DL4002는 RS232하고 RS48로 연결도 지원하지만 연결하는 방법이 약간 번거롭고 앞에 두 가지 방법에 비해서 장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SB로 연결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하다는 거고요. 랜으로 연결하는 거의 장점은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 대의 장비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장거리 연결에 사용할 수가 있고, 또 USB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USB로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USB로 연결을 하시려면 이런 USB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한쪽은 USB-B로 되어 있고요. 한쪽은 뭐 USB-A든 USB-C로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SB-B 타입을 여기 장비 앞쪽에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을 컴퓨터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연결을 하셨다면 M콘솔 프로그램을 열어 주셔야 돼요. 다운받으신 M콘솔 소프트웨어를 열어 보시면요,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혹시 이 프로그램이 중국어로 열리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국어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제일 끝에 있는 메뉴를 선택하셔서 랭귀지 쪽으로 가시면 영어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한 번에 붙었는데 만약에 USB가 한 번에 붙지 않는다면 여기 커넥션을 누르셔서 포트 부분이 있어요. 포트 부분을 눌러보시면 이게 USB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K를 누르시면 스캐닝이 되고 연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랜을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단테 입력 포트가 있거든요. 이쪽에 RJ45에 랜선을 꽂아서 여기 공유기에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공유기 중에서 이 WA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말고 4개나 뭐 8개나 이렇게 포트가 있는 랜 포트에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꽂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오셔서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IP 세팅 쪽에 가보시면 IP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세팅을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IP를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컴퓨터에서 와이파이를 아까 그 공유기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M콘솔을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콘솔이 열렸으면 아까처럼 커넥션에 포트로 들어가셔서 지금은 랜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TCP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OK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스캔이 되고요. 이렇게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연결되어 있는 장비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제일 상단에는 여러 가지 뭐 EQ라든지 딜레이라든지 컴프 리미터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밑에는 시그널 플로우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설정들을 볼 수 있는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랑 페이더로 게인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홈에 설정이 되어 있죠. 이 DSP 인포를 꺼보면 이런 식으로 네 채널 전부에 시그널 플로우를 볼 수 있고요. DSP 인포를 켜보시면 이제 세부 설정 창이 보이게 됩니다. 먼저 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홈 메뉴에 보시면 디바이스 세팅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대의 장비가 연결됐을 때 이 장비가 어떤 건지 확인할 때 쓰는 거거든요. 콜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장비의 화면이 깜빡깜빡해요.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매트릭스가 있죠. 여기서 브릿지 모드로 바꾸게 되면 1번하고 2번이 브릿지 모드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브릿지 모드로 바꿀 수 있고, 아니면 매트릭스로 놓고 1대1로 하시려면 이렇게 A 입력은 아웃풋 1번, B 입력은 아웃풋 2번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의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볼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인풋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페이더 게인이 어느 정도인지, 클립이 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뮤트를 할 수 있고 위상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스를 아날로그 입력을 할 건지 아니면 단테나 AES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시그널인 사인 웨이브, 핑크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이렇게 선택을 해서 출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시티비티 레벨을 0dB나 플러스 6dBu, 플러스 12dBu 이렇게 3개 중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 이렇게 옮겨보면 이제 앰프 스테이터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웃풋 1, 2, 3, 4에 이제 리미터를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출력 와트나 볼트, 암페어, 임피던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페이더 쪽을 보시게 되면 인풋 1, 2, 3, 4, 인풋 ABCD죠. 그 다음에 아웃풋 1, 2, 3, 4의 페이더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뮤트 버튼, 그리고 위상 버튼, 이건 노이즈 게이트를 활성화시키는 모드예요. 그 다음에 EQ를 켜고 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를 켜고 끌 수 있는 이렇게 모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숫자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요. 이거는 그룹 지정이에요. 그래서 그룹을 1번 그룹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서로 뭔가 파라미터가 다르게 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제 동기화 시킬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yes 하게 되면 이렇게 페이더도 같이 똑같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정할 수 있고요. 중앙에 보시면 이쪽이 인풋, 이쪽이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인풋 전체를 뮤트 시키거나 위상을 전체를 바꾸거나, 노이즈 게이트, EQ, 딜레이를 활성화시키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채널 링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그룹을 지정한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그룹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룹 2번에 A하고 B를 같이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동기화 시킬 파라미터를 선택해서 그룹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쪽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있고요. 각각의 아웃풋 채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페이더하고 뮤트 버튼, 그 다음에 EQ, 딜레이, 컴프레서, 그 다음에 리미터, 위상이 있고, 똑같이 그룹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홈 화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풋 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이 파란색 선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쪽이 인풋 쪽에 대한 것들이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웃풋 쪽에 대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풋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풋에 대한 세분 설정이 나오고요. 노이즈 게이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더 떠요. 그 다음에 PEQ 누르게 되면 또 하나가 뜨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X를 눌러서 꺼주셔도 되고요. 모두 다 끄면 홈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인풋 화면을 가볼게요. 인풋 화면에 이제 소스 선택, 아까처럼 소스 선택하는 게 있고, 센시티비티 설정하는 게 있고요. 테스트 시그널 세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 페이더를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고, 위상, 그 다음에 뮤트 버튼이 있어요. 아까 홈에 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 게이트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ABCD 각각의 인풋에 노이즈 게이트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노이즈 게이트가 켜져 있다면 제가 지정한 트래시홀드 이하의 소리가 나올 때 소리가 뮤트 되게 되겠죠. 그래서 트래시홀드를 지정할 수가 있고, 어택과 릴리즈까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EQ 쪽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인풋 EQ에 대한 거고요. 인풋 EQ는 총 2개의 필터가 있어요. 이렇게 하이패스 필터하고 로우 패스 필터 이렇게 각각 있고요. EQ는 31밴드의 EQ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이패스 쪽에 이제 타입을 보시면 버터웍스 6부터 8까지, 베셀 12부터 48까지, 링크위스 12에서 48 이런 식으로 3가지 종류의
필터를 각각의 이제 여러 개의 차수로 나눠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우 패스 필터도 똑같이 있고요. EQ를 보게 되면 EQ에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PEQ로 돼 있고 로우 쉘빙, 그 다음에 하이 쉘빙, 그 다음에 올 패스 필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PEQ를 보시면 이제 프리퀀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폭을 정할 수 있는 Q 값이 있고, 그 다음에 게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쉘빙 쪽으로 하게 되면 프리퀀시를 정할 수 있고 게인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Q 값은 쉘빙의 슬로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이 쉘빙으로 가게 되면 위쪽부터 이제 쉘빙이 들어가게 되는데 프리퀀시, 게인, 그 다음에 슬로프를 Q 값으로 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올 패스 필터는 내가 선택한 주파수 이상의 프리퀀시를 전부 다 위상을 반전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 패스 2로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프리퀀시의 위상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을 보시면 페이지를 눌러서 위상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패스를 하게 되면 이제 EQ가 바이패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셋 버튼을 누르시면 EQ의 프리셋을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리콜을 부르셔가지고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Q를 카피하고 붙여 넣을 수 있는 이 메뉴가 있고요. 리셋을 누르시면 EQ가 다시 플랫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딜레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딜레이는 이제 피트나 미터, 미리세컨 단위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동그라미를 잡아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한번 선택이 된 상태에서 화살표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움직일 때마다 0.02ms 단위로 움직이게 되고요. 이 전원 버튼을 켜주셔야 딜레이가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 1, 매트릭스 2가 있고 FIR이 있어요. 이 세 개는 하나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풋 쪽 매트릭스, 아웃풋 쪽 매트릭스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매트릭스는 FIR 필터에 대한 매트릭스예요.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FIR 필터가 있고, 그 인풋에서 FIR 필터 4채널 중에 어떤 채널로 보낼 건지, 그리고 FIR 필터 4채널을 아웃풋 어디로 보낼 건지, 이 매트릭스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1대1로 선택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인풋에서 FIR로 가는 양까지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IR 필터를 보시게 되면 스피커에 제공되는 FIR 파일이 있다면 임포트 하셔가지고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FIR에 이 필터를 누르게 되면 하이패스 필터, 로우패스 필터, 그리고 밴드패스 필터, 올패스 필터를 FIR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쪽 PEQ를 보게 되면 아웃풋은 총 10개의 파라메트릭 EQ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필터, 로우패스 필터 각각 하나씩 있게 됩니다. 똑같이 타입은 이렇게 인풋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EQ도 똑같이 PEQ, 로우 쉘빙, 하이 쉘빙, 올 패스 필터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딜레이를 보시면 인풋하고 똑같고, 이제 컴프가 인풋에 없었던 거죠. 컴프레서를 보게 되면은 아웃풋 4개에 대한 각각의 컴프레서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니 값으로 어느 정도 이제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트레시홀드를 정할 수 있고 어택과 레시오, 릴리즈 이런 식으로 전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를 보시면 리미트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각각 똑같이 아웃풋 4개에 대해서 볼테이지로 리미터를 설정할 수도 있고, 이제 파워, 와트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터를 풀어주는 이 릴리즈 시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아웃풋 쪽을 보게 되면 아웃풋 페이더와 위상, 그리고 뮤트 버튼이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컴퓨터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봤고요. 이제 여기에서 프리셋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리셋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프리셋들이 이렇게 불러와지게 되는데요. 내가 4번에 저장을 하고 싶다 하면 4번을 선택하시고 세이브를 누르시면 이 디바이스, 그러니까 앰프에 저장이 됩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이제 다른 프리셋을 선택하고 리콜을 하시면 되고요.
이 프리셋을 장비가 아닌 내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면 익스포트 프리셋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한 프리셋을 불러오실 때는 임포트 프리셋을 누르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프리셋을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이 하나의 장비에 여러 가지 프리셋이 있는데 이 전체 프리셋을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임포트 패키지, 익스포트 패키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트 패키지를 하시게 되면 전체 프리셋이 전부 다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장비를 또 연결하셔서 임포트 패키지를 하게 되면 전체 프리셋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DL4002 앰프의 설명을 드렸고요. 편의성도 아주 좋고 출력도 좋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